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힘내서 잘 듣고 있나요?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이번 영상도 마저 열심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덧셈, 그러니까 더하기를 할 때 특별히 적용되는 규칙 두 가지가 있었어. 뭐가 있었나요? 그죠? 뭐 3 더하기 4든 4 더하기 3이든 똑같다. 이렇게 어느 두 수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똑같다라는 교환 법칙이랑 또 뭐가 있었어?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거 얘기할게요. 2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하나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결합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어. 자, 그럼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배웠으니까 이 곱셈에서도 특별한 규칙이 적용이 될까? 곱셈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들이 있을까? 그게 바로 곱셈도 마찬가지로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걸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번외로 좀 중요한 분배 법칙이라는 것까지 배울 겁니다. 곱셈에서도 덧셈처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몇 가지 할까? 한 4가지 같은 2가지를 해볼게요. 2가지 같은 4가지일 수도 있고. 자, 여러분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4랑 곱하면 얼마야? 그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니까 뿔마 마고요. 3, 4, 12가 될 거야, 이 결과는.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4를 먼저 곱해보자.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3은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3은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죠? 둘이 안 친하잖아.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4, 3, 12. 우리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나.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3을 하나.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방금 알 수 있었죠. 그럼 뭐다? 두 수 순서 바꿔서 곱해도 결과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뭘 계산을 해볼 거냐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4를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앞에 있으니까 앞에부터 계산을 해볼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먼저 곱해보자. 먼저 곱하게 된다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만나. 부호는 뭐야? 마마 뿔이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얼마요? 5는 1분의 5랑 똑같고 분수끼리 곱하는 건 분모끼리 분자끼리잖아. 그러면 2분의 5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앞에 거 두 정서 유리수, 두 유리수를 곱한 다음에 이제 마저 플러스 4를 곱해 볼게요.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니? 아, 이제 또 분수가 나왔네. 하지만 우리는 분수가 두렵지 않지. 4도 1분의 4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찌하면 돼?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 2랑 4랑 약분되겠네. 1은 2, 2, 4에 갖고. 그러면 얘네 계산을 하면 어찌 되나요? 얘는 5, 20해서 플러스 10이다. 뿔뿔 만나면 뿔이잖아. 5, 20 하면 10이고요. 그래서 답은 플러스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분수랑 계산을 해서 잠깐 당황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똑같은 계산을 할 건데 뭐 할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산 말고 뒤에서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다양하게 계산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어쩌고가 될 텐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플러스 4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면 마이너스고요. 2분의 1이랑 4 곱하면 얘 분수니까 4는 뭐 1분의 4라 쳐도 2랑 4랑 약분해서 얘는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분수가 또 안 나오네? 그냥 정수를 바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네? 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고요. 5, 2, 10 여기까지 됐나요? 우리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알 수 있어? 앞에 두 수를 먼저 곱하나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하나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까처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모두 다 곱하기일 때만이에요. 곱셈의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만족한다 안 한다? 쓸 수 있다 안 쓸 수 있다? 만족하고 쓸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방금 우리가 뭘 알아낸 거냐? 곱셈의 계산법칙을 알아냈습니다. 자, 생각하기 1번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어? 그죠? 두 수의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결과가 다르다, 같다.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다시 쓰게 되면요. 뭐 어떤 수 ABC가 있다고 치면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곱셈의 교환법칙, 교환하는 거요. 체인지하는 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하기 2번에서는 뭘 알 수 있었냐면요.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해도 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먼저 곱해도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플러스 4를 곱해도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해도 결과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세수 A, B, C가 있을 때 A 곱하기 B를 먼저 하나, 아이코, A 곱하기 B를 먼저 하나, 뒤에 B 곱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곱하나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곱셈의 결합법칙입니다. 덧셈도 마찬가지로 덧셈만 있을 때 교환 결합할 수 있고요. 곱셈만 있을 때 교환 결합할 수 있어요. 교과서 46페이지 문제 2번과 비슷한 문제 두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2 곱하기 플러스 5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물론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계산을 덜 하게 라고 해야 되나?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절대 이렇게만 푸세요 이런 건 딱히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 요거 보면요.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뒤에 두 수를 먼저 더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아, 뭐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얘 뭐 앞에 1.2 곱하기 4는 4.8이고 1.2 곱하기 5는 6이잖아. 무슨 얘기냐? 한번 뒤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뒤에 두 수부터 계산을 해본다. 요거는 무슨 법칙이야? 결합법칙이죠? 뒤에 두 수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요. 1.2랑 5를 곱해야겠죠. 1.2 곱하기 5는 2, 5, 10에다가 1, 5, 5에서 6.0, 6일 거야. 자, 요 방금은 부호 생각 안 하고 한 거고요. 계산해 봅시다. 자, 앞에 플러스 4는 두고요. 뒤에 마이너스 1.2랑 플러스 5를 곱할 거야.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얼마? 마이너스고요. 방금 1.2랑 5 곱해서 뭐였어? 6이었죠. 1.2랑 5 곱해서. 자, 이러면 이제 소수가 없어졌어. 그럼 이제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6 곱하면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고요. 4, 6에 24. 그래서 이 첫 번째 계산하면 뭐다? 답은 마이너스 24다. 라고 쉽게 나올 수가 있으십니다. 뭐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소수 곱하는 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금처럼 곱하는 게 편리하다.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해서 계산해서 편리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분의 7 플러스 5를 곱할 거예요. 얘는 계산하면 어찌 될까요? 물론 앞에서부터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좀 더 이제 편리하게 계산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자리를 바꿔주면 될까? 뭐 먼저 계산하면 될까? 고민을 해보자. 뭔가 일단은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 없는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앞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분의 7을 자리를 바꿔볼게. 자리 바꿀 수 있어? 있지. 왜?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기가 있을 때는요. 교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곱셈의 교환법칙. 자, 그러면 자리를 바꾸고 나서 앞에서부터 계산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계산을 해보자. 그래도 돼? 되지. 왜? 곱셈 다 곱하기일 때는 결합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물론 앞에서부터 해도 된다 그랬어. 근데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막 쓰는 거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 10분의 7은 그대로 냅두고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5를 곱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고요. 2, 5, 10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얘 마주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마뿔 요거 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분의 7이랑 10을 곱해야겠죠. 자, 10은요 1분의 10이랑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10분의 7이랑 1분의 10을 곱하면 10 약분이 돼서 숫자가 뭐만 남는다? 7이 남는다. 그래서 답은 뭐다? 계산하면 뭐다? 답은 플러스 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은요 덧셈 때랑 마찬가지로 다르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얘를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법칙들입니다. 여기가 끝일까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 덧셈, 빼셈, 곱셈, 그러니까 덧셈이랑 곱셈 배웠잖아요.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규칙,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배법칙이라는 거예요. 요거 진짜 얘 되게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분배법칙은요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쓰이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세수는 이 어프프 세수 아니야? 세 가지 수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수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분배법칙은 뭐냐?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 있잖아. 괄호가 있는 걸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분배잖아. 분배는 뭐야? 나누어 주는 거지.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요. 이렇게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요. 앞에 곱해져 있는 A를 B에도 곱해주고 C에도 곱해줍니다. 거의 마도테레사처럼 다 이제 여기저기 곱해주는 거야. 그럼 다시 쓰면요. A 곱하기 괄호 열고 B 더하기 C 괄호 닫고는요. A를 B에도 곱해주고 A를 C에도 곱해줘서 가운데 더하기지. 더하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무조건 앞에 곱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 이렇게 해보자. 자, 이번에는요. 괄호에다가 이제 혼자 있는 숫자가 뒤에 혼자 있어. 괄호 열고 A 더하기 B 괄호 닫고 곱하기 C. 얘는 어떻게 분배하느냐? 혼자 있는 놈 있죠? 혼자 있는 애를요? 혼자 있는 애를 그래요. A에도 B에도 곱해줘서 더한다 라는 건 똑같아요. 앞이냐 뒤냐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혼자 있느냐야? 요 개념은요 중학교 2학년 때 뭐 전개한다 요런 거 할 건데 그때 다시 또 나오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쓰면요. 혼자 있는 C를요. A에도 곱해주고 B에도 곱해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더해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요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48페이지 문제 4번과 비슷한 문제 3개 풀고 이번 영상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힘내세요. 1번은요. 요겁니다. 6 곱하기 괄호 열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괄호 닫고 얘를 계산하세요 라고 해. 물론 괄호 안에 있는 숫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한 다음에 6을 곱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이제 2분의 1이랑 3분의 1 빼려면 이제 통분해야 되고 뭔가 복잡스럽지 않니?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수학은 막 귀찮은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렇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분배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얘 봐봐. 6 곱하기 괄호잖아. 그럼 앞에 있는 6을요 2분의 1에도 곱하고 3분의 1에도 곱해서 빼주면 되겠다. 요건 가능하잖아. 이런 법칙들은요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분배법칙은 나중에 계속 이용이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6을 2분의 1에도 3분의 1에도 곱한 다음에 빼주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래요. 6은요 1분의 6이랑 똑같다라는 건 앞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얘 약분 가능하잖아. 1은 2, 3 얘는 2가 되고요. 그럼 얘 계산하면 뭐다? 3에서 2를 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막 우리가 막 이거 분모 최소 공배수 뭐지? 막 그러면서 통분하지 않아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느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거기다가 전체 곱하기 11을 하면 얼만가요? 라고 물어봐. 얘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뭐 3이랑 4, 뭐 분모 통분해서 계산해서 12 곱해도 정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 통분하기 싫다.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얘 분배 법칙 쓸 수 있겠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혼자 있는 요 11을요. 3분의 2에도 4분의 1에도 곱한 다음에 어찌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3분의 2에도 11을 곱하고 4분의 1에도 11을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분배라는 게 요거야. 이렇게 공평하게 곱해준다. 이렇게 공평하게 베푼다. 그래서 11을 앞에도 뒤에도 곱한 다음에 뒤에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요. 3이랑 12에서 약분되고요. 4랑 12도 약분이 되네요. 그럼 계산하면 앞에는 2, 4, 8이고요. 뒤에는 1, 3, 3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답은 얼마다? 계산하면 1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통분하지 않아도 이렇게 분배 법칙 이용해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 이번에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풀어져 있네. 얘 계산하세요 라고 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곱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해도 되지만 분배 법칙을 이용 한번 해볼게요. 소수 2번 곱하기 싫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요 얘는요 여기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자.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을. 둘 다 2가 들어가 있네. 그럼 둘 다 얘는 사실 뭔가 둘 다 똑같이 곱해져 있어. 둘 다 똑같이 곱해져 있으면 사실 2 곱하기 0.5 더하기 1.5 한 거랑 똑같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차피 거꾸로 하면 얘를 이렇게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준 거랑 똑같잖아.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이렇게 묶게 되면요. 2 곱하기 여기 괄호 안에 부분 계산하면 얼마니? 0.5랑 1.5 더하면 2죠. 그럼 결국에 답은 뭐다? 2, 2, 4다. 소수 2번 곱하지 않아도 분배 법칙을 알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1번, 2번만 제대로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뭘 배웠냐?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2학년, 3학년에서 쭉 쓸 분배법칙이 뭐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